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네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전에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부정적인 에너지 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 장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네, 당연히,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책, 나는 왜 사람을 만나면 아플까? 이 책이 바로 그 과정이 아주 상세히 담겨 있는 책이에요. 제가 좀 가이드북을 만들고 싶었어요. 상담사로서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아는 상담사분이, 이제 상담사분들은 알죠. 이렇게 보면, 이거 제 얘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고 내담자들한테 참고를 하면 아주 좋은 책이겠다 싶어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변화의 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은데, 책이라는 게 또 읽다 보면 뒤쪽 읽다 보면 앞에 거 다 생각이 안 나고 이 책이 전체적인 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나마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좀 간단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내용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좀 지금 힘드신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좀 절망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아직도 많은 주 에너지로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이런 노력들,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상태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행동 자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라는 거, 그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자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얼마나 귀한지가 더 상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심리 관련된 글도 가끔 올리는데 요즘은 잘 안 올려요. 왜냐면 주로 페이스북 친구들이 40, 50대 자기에게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질 나이인데도 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재미없게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자신을 직면하고 이런 글들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정말 귀한 마음들이구나라는 걸 다시 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고민과 노력이 정말 귀한 거라는 거,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고 나 너무 기특해, 좀 이런 마음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에너지권에 있더라도 내가 저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면은 계속 조금씩 변화해요.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해요. 방향을 잡고 애를 쓰면은 계속 내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좀 영성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계속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 막 사건들, 통찰들, 사람들 연결이 계속 되더라고요. 정말 시기마다 적절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낙담하지 마시고 좀 기대,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희 내담자들하고 상담할 때도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장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느끼게 된 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을 좀 꽤 몇 년 동안 오래 했고, 페이스북 상으로 친한 패친들도 꽤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페이스북이라는 게 자기의 일상을 굉장히 자세하게들 많이 올려요. 어떤 분은 하루에 몇 개씩도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위주에서 쓴 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삶이 통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생각, 삶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 보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 정말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거를 일직선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좀 더 나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떠오른 게 아니네. 나의 다른 궤도를 돌고 있네?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의식혁명을 이번에 다시 다루면서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예 다른 에너지장에서 돌고 있구나. 내가 페이스북에서 보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뭐 슬픔이라든가 계속 반복되는 절망으로 다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욕망, 뭔가 자존심, 이런 에너지장에서 도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내가 그래도 용기나 중용 이쪽을 향해서, 포용을 향해서 요 에너지장에서 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갔을까? 네,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시간은 제가 뭐 영성가들 책도 읽어보고 이랬지만, 막 영성가들 중에는,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뭐 유명한 뭐 이렇게 뭔가 치유에 관련된 그런 뭐 워크숍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느 날 한순간에 깨달음이 팍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호킨스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 깨달음의 뭐 체험을 한 것 같았어요. 오래돼서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저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저의 멘토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밟아서 갔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 깨달음이 한 번에 온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그냥 너무 극히 일부고, 이 과정에서 맺는 열매들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오늘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또 다음날, 그 다음날, 자꾸 뭔가 새로운 통찰, 깨달음, 변화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은 봤을 때 변화는 한 번에 오기는 정말 아주 드문 경우고, 우리도 차근차근 계속 변화해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장으로 가는데 한 2, 3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이제 딱 요 시점 이렇게 딱 잡기는 애매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였냐? 이거는 제가 이제 저의 변화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통찰을 하고 제 내담자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봤던 방법, 큰 줄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정서적 금수저가 이걸 보실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다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양육 환경.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삶을 대부분 사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욕구에 맞추고 부모님의 눈치 보느라고 나의 욕구와 감정들을 무시하고 많이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삶이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 길들여져 있고, 게다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나의 장점, 좋은 점, 심지어 실수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피드백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심리학 수업 고등학교 2학년 애들 하는데도 보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들 보니까 뭐 우리랑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신뢰가 당연히 안 되겠죠. 피해자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되게 우리 몸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 주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꿨냐? 결국 그 부정적인 시각을 돌리는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돌리는 시간. 근데 그게 처음에 자기 혼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그 시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굳어져 있는 그 시각을 이렇게 바꿔주는
짚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그 멘토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저는 심지어 멘토쌤을 한 몇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자주 만나지도 않았어요. 상담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고, 뭐 1년에 한 4번, 5번 이 정도 만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제가 책 읽고 저를 통찰하면서 그랬는데도 한 2, 3년 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쌤이 내가 갖고 있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 나라는 사람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런 이제, 특히 가족은 본인이 자기 가족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요즘에는 좀 영상들 참고하면서 많이 보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저는 우리 5남매 중에 이혼한 사람이 저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전 시댁에서도 제가 제일 성격이 제일 문제 있는 애, 막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서 사회성도 부족하고, 가족 내에 뭐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문제가 생겨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엄청 피드백을 받아서, 나 진짜 내가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이른 나이에 형제들 중에 가장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유독 저 혼자만 이혼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족 내에 어떤 역동요에서 내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런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나의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시만 들어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정말 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막 몇백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상담했던 내담들도 자기에 대해서 위축돼 있고 부정적인 시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점 5개, 단점 5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장점 5개는 아예 보질 못하고 단점 5개를 거의 한 10로 봐요. 숫자 10로.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많이 더 이렇게 강조를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시각이 바뀌고 나면은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뭔가 도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성취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나는 수동적인 사람, 피해자로서 내 삶에 이 힘든 내 삶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자기에 대한 성취감이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내 삶을 구원해줄 사람은 나네.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네.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거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큰 줄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하고도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자존감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성취들이 계속 쌓여서 자기에 대한 신뢰. 그래서 제 책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 가슴을 집중을 했는데 가슴에서 막 강한 이렇게 힘이 막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됐고 자신감이 생겼고, 굳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장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큰 줄기에 바뀌는 방법을 좀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멘토쌤이 좀 있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자기 신뢰 쪽, 자기의 치유의 과정이 저는 크게 두 줄기로 봐요. 자기 신뢰,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구원해줄 구원자라는 거. 또 하나는 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수용적인 사랑. 저는 이제 이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 신뢰를 향하는 과정을 좀 힘을 내시면서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